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카불 공항에서 테러가 일어났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군이 12명 정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자, 지금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어떻게 보복을 할 것인가, 이러한 미국의 입장 표명에 대한 부분들, 또 실제 행동에 나설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리스크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전쟁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들은 상당히 크게 시장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에 주목을 해야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 자세하게 좀 알아볼 거고요. 자, 게임주 쪽에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지고 카카오게임즈죠. 그리고 펄 어비스는 상승했다. 자, 일단 신작을 발표한 시점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실제 광고와 게임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와 다른 게임이라면 조금 부담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게임주들의 어떤 지각 변동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나는 것이냐,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만약에 끝나는 것이라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되느냐, 또 수혜주는 뭐냐 등등의 여러가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한 차례 했을 뿐이지만 앞으로 향후에 추가 금리 인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자, 금리 인상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자, 주말장답게 또 조정이 슬쩍 나오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저는 되게 좀 희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나서 반등을 할 때는 반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게 되고, 반등 이후에 조정에 대한 포인트, 즉 저항권대에 진입했을 때 조정이 나와야지 되는데 이때도 명분을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좀 신기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조정이 나올 때 되면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악재들이 나오는지 정말 신기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도 지금 이 악재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다우지수나 나스닥 모두 이제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자, 장 중후반 들어서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마지막까지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5%, 나스닥이 마이너스 0.6% 정도 하락한 모습인데, 자, 요 정도 빠진 거는 뭐 크게 큰 의미는 없죠. 근데 신고가 흐름을 계속 경신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던 부분들이 0.1%, 0.2% 이 정도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그것의 몇 배에 달하는 그런 하락 변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변화가 일단 생겼다라는 부분인데, 자,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큰 부담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변화가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약간의 부담감을 투자자들이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새로운 그런 테러라는 그런 악재로 작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일단 시장의 투자자 심리를 악화시킨 요인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재료를 좀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불 공항을 겨냥한 폭탄 테러,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미군 12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했다. 이 테러라는 부분에서는 지난 9.11 테러 이후에 거의 경기를 일으키다시피 아주 그냥 심각한 문제로 좀 떠오르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지금 카불 공항은 아프간에 있는 그런 공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쪽을 통해서 이제 미군이라든지 이제 민간인들이 많이 탈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공항을 겨냥한 그런 테러가 진행되었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IS의 소행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카불 공항의 폭발 소식,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투자 심리를 뭐야, 테러라고?
그랬던 상황에서 미군이 지금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아프간 사태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 테러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테러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 9.11 이후에 계속해서 미국이 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었고, 이 9.11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아프간 상황까지도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 시점에서 테러가 다시 나타났다. 그러면 이번 상황을 이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시장에 큰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전쟁이 일어난다, 아니면은 뭐 다시 미군 짐 싸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뭐 탈레반 몰아내고 IS 또 잡으러 간다,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그냥 미군의 어떤 그런 희생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별다른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미국의 쫀심이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그냥 뭐 저기서 전쟁을 하러 가자 막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난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또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부담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내용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든지 지지율이 이탈하게 된다면 이러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자금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러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 해결,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잘 무마시킬 수 있겠느냐에 따라서 이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정책적인 또는 정치적인 부담감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가 결정되겠고, 그에 따라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런 내용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 테러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미군이 다시 뭐 미사일 쏘고 뭐 총 쏘고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다, 이런다기보다도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과정에 찬물을 끼워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미군이 글쎄요, 쫀심을 죽이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나올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건 악재로 시장이 작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이죠.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연준의 이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 일단은 뭐 구체화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테이퍼링을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지션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겠죠. 뭐 이 정도로 움직일 것이다, 저 정도로 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일단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 확인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조만간 할 거예요, 뭐 기존에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시장은 그냥 뭐 신경 쓰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체적으로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 뭐 올해 연말에 무조건 실시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테이퍼링이 일찍 시행이 되고 안 되고 차이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부분들이고, 뭐 11월 달에 테이퍼링이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내년 초에 하기로 했었던 거 뭐 한두 달 땡겨서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것도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당장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구체화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이제 시장이 재료를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뭐 마느냐에 대한 얘기가 좀 되겠죠. 그래서 연준이 이제 확정을 지어준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뭐 물론 이제 계속 걱정만 하다가 결국에는 하는구나 라고 딱 마음을 바꿔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장 시장에는 투자자들이 신중해지는 그런 어떤 관망세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의 이런 테이퍼링 언급,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좀 놓게 보게 되면 지금은 악재가 다시 또 우세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카불 공항 테러가 아프간 사태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시장이 흡수할 것인지, 지금 당장 뭐 큰 폭의 하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 미군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상황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 참 신기한 게 조정이 조금 나와야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악재가 도와주는 거,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영향이 일단 있겠죠. 그래서 어제부터 약간의 주춤거리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단기적 상승이 강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해외 시장 영향을 받게 되면 한번 내려앉아서 시작할 수 있겠죠. 쭉 들어왔다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다면 아마도 주말이기 때문에 아침에 죽였다가 오후에 슬슬 회복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일단 주말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언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들 잘 체크하시고 수급 동향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장이고 악재가 있기 때문에 떨어져 시작한다면 바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오전 동안은 지켜보면서 회복 여부를 보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다. 회복이 안 된다라면 매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요일날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본다라면 오늘 오후 늦지막히라도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작에 요동치는 게임주들. 그런데 이 신작에서 NC소프트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고요. 카카오게임즈나 펄어비스는 뜨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NC소프트는 엄청 내려갔지만 카카오게임즈나 펄어비스, 특히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서로 갈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갈려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 이거 뭐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물론 NC소프트가 아직까지는 뭐 대장이다라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뭐 펄어비스나 카카오게임즈가 현재 시총도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혹시라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NC소프트가 지금 15.29, 즉 15.3% 정도 급락세를 보였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진 모습이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대비했을 때도 지난 5월 대비 가장 낮은 수준, 지금 고점 대비는 계속해서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100만원 넘었던 주가가 지금 70만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15% 정도, 그냥 단 어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3조 원이나 증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근데 뭐 왜 그렇게 빠진 거야? 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NC소프트에 대한 주가 하락은 신작에 대한 실망감이다. 이 블레이드 앤 소울 2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불소2라는 그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사전 예약이 뭐 746만 명이다. 뭐 어쩐다. 뭐 리니지보다도 훨씬 뭐 뛰어났다. 엄청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가가 잠깐 반등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게임을 짜잔 하고 딱 시작을 했는데 광고에서 나온 블러드 앤 소울의 게임과 실제 게임은 완전히 다르더라. 게임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광고와 게임이 달랐다라는 것은 이제 광고에서는 예쁘게 나온 캐릭터가 실제 게임에서는 이상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래픽적인 부분에서 아주 그냥 뭐 엄청난 하이 퀄리티를 생각했었는데 그냥 질이 좀 떨어졌다라든지 뭐 게임의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고 좀 부담스럽고 좀 불편했다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 광고와 게임이 달랐다라는 부분을 본다라면 이렇게 되면 일단 사전 예약해놓고 게임을 딱 다운받고 한번 했는데 실망됐어요. 그럼 다 이탈이거든요. 뭐 그걸 계속해서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나온다면 게임이 이렇게만 나온다면 내가 계속 할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다 이탈을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돈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광고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적자로도 잡힐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여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그냥 대체적으로 매도를 좀 많이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대량 매도가 있었고요. 자, 외국인 기관들의 대량 매도가 있었다. 이거는 일단은 그렇게 보면 게임이 실제적으로 좀 달랐다라는 것을 핑계거리로 삼아서 매도를 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단기 급등 이후에 이제 갈 곳을 잃고 있었던 주가였기 때문에 팔아먹고 싶었다라면 명분이 조금 필요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에라 지금이 좋다 팔아버리자 이렇게 얘기가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 신작이 이제 오딘이었죠. 이 오딘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리니지를 뛰어넘었다 그런 평가가 전해지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좀 가져왔었고요. 그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도깨비였던가요? 뭐 하여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NC소프트가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약간 삼재 구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NC소프트는 진지기호 90만원대부터 매도 의견을 말씀드렸었죠. 그거 갖고 있지 말고 파시라고 기술적 반등에 속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대응을 좀 잘 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갑자기 커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변곡점도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NC소프트에 대한 부분들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냥 무조건 그지 같은 주식 팔아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의 반등 가능성, 기대감들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건드리지 않는 게 가장 최고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게임주들은 전체적으로 뭐 좋은 흐름들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NC소프트를 제외한 그 외의 게임주들은 관심권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유동성 장세가 끝날까? 이건 뭐 하나만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유동성 장세가 끝난 거죠. 왜냐면 금리를 인상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유동성을 걷어들인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끝났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겠죠. 왜냐면 시장에 풀려있는 자금들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돈의 힘,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은 있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증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걷어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당장 뭐 홍수나듯이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유동성 장세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강력한 유동성 장세는 아닐 것이다. 없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죠. 즉 유동성 장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 지원은 끝나는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11월 달에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 다음에 미국의 테이퍼링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유동성이 끝나게 되면서 이제는 돈의 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옥석 가리기라든지 기업들의 어떤 자체적인 힘으로서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들 또 은행주 이런 쪽에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금리 인상이겠죠. 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분이니까 보험, 은행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은 뭐 예대 마진의 증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수익성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채권 같은 경우로 이제 그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보험사들 같은 경우도 장기적인 수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예대 마진에 대한 어떤 그런 수혜도 은행주들이 가져가고 있겠습니다만 채권을 운영하는 이런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보험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는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실 수는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도 긍정적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금리 인상의 이유가 뭐냐? 지금은 이제 경기가 너무 고점이다. 그래서 금리를 가져간다. 이런 게 아니라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시장에 풀어놓은 돈을 조금 가져갈래요. 라는 출구 전략의 형식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 경기 회복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태라서 관련 기업들을 보시고 있어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성장주라든지 경기 방어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금융비용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미래의 실적률이 이제 비용으로 인한 하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성장성을 주가에 반영시켜 놓은 성장주라면 더욱이 힘든 상황을 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그 시점,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되는 또는 지속적으로 해왔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가장 처음에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에서는 뭐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 그렇다는 것은 그냥 그것만으로도 시장의 악재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라는 부분은 경기가 좋아졌다는 것과 맞물리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또 이만큼씩 덜어내가지고 뭔가 자금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민간 쪽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도해 왔었던 시장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죠. 어느 정도 물론 뭐 비율을 넘어가지 못하겠습니다만 정부가 진행하는 그런 사업적인 부분과 민간 쪽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 부분이 서로 이제 시너지를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유동성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지만 기업들의 실적이나 증시 방향성을 바꿀 재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장에게는 활력을 좀 불어넣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좀 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올 11월에 금리 인상 또 한다고 하죠.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카불 공항 테러로 인해서 리스크가 부각이 됐습니다. 이거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프간 사태와는 좀 다른 내용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자, 여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대한 영향은 국내 증시에도 같이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NC소프트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카카오게임즈나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 자, 이게 신작 게임에 대한 이야기인데 게임주들은 이제 광고비라든지 이걸 많이 사전에 써가지고 돈을 많이 들였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딱 열었더니 유저들이 아씨 이게 뭐야 안 할래 라고 빠져나가게 된다면 엄청난 손해가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NC소프트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더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카카오게임즈나 펄어비스, 즉 오딘이라든지 뭐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NC소프트가 아닌 반대 포지션이 될 수도 있겠죠. 또 NC소프트가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반등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타겟팅된 어떤 수혜를 중소형 게임주들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NC소프트는 지금은 그냥 별로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자,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유동성 장세가 끝난 것이냐? 네, 끝난 거죠.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유동성 장세가 끝난 거고요. 그만큼 돈을 걷어들이겠다는 것은 민간 자금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쌤이지 않겠느냐? 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가 너무 고점에 이르러서 뭐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돈을 빼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완전히 침체 국면에서 성장기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악재성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현실에선 경기 사이클의 각 국면을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각 국면의 실제 모습은 너무 애매하고 흐릿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지금 어느 국면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네, 맞죠? 네, 뭐 지금 보고 있어도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 근데 경기의 사이클을 보게 된다면 지금은 회복기의 초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시기를 잘 알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사고팔고에 대한 포지션도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조금 생각해 봅니다. 뭐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주기, 사이클 이런 것들은 경험을 좀 하시다 보면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또 어떻게 가는구나. 또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씩은 체득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주말장 오전에 심한 변동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변동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아침부터 따라가서 뭔가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지켜보시고 충분히 관점적인 부분에서의 생각을 하신 이후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도 오늘 매수를 한다라면 오후 늦지막히 대응하시거나 아니면 오늘은 됐어. 다음 주에 할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월요일이 더 수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말장도 잘 이겨내시고요.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